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손해보험 모집인 등록시험 대비 실전 대비 문제풀이 과정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요. 1번부터 17번까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화재보험에서 자동담보물건에 해당하는 것은 자 1번 통화유가증권 인지우표 3번 귀금속 보석 골동품 원고 설계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명기를 해야 보험증권에 명기를 해야 담보가 되는 물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2번인 경우에 피보험자 소유의 간판, 네온사인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부착물이죠. 이미 부착이 되어 있는 물건들은 자동담보 물건에 해당이 됩니다. 굳이 명기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화재보험 일반 물건, 자, 주택물건, 일반 물건, 공장물건 구별하는 내용이죠.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어떤 겁니까? 1번 오피스텔, 숙박시설, 병용주택. 얘가 이제 일반 물건이죠. 자, 공장 내에 있는 기숙사는 공장 물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자, 이 문제는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숙지를 좀 해 두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죠. 자, 특수건물의 시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자, 그러니까 누가 가입을 해야 하는가 한번 살펴보죠. 1번 소유주죠. 2번 임차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주. 3번 소유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4번 소유주와 주거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 이 내용을 뭐 정확하게 몰랐더라도 당연히 소유주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겠죠. 소유주의 책임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도난보험입니다. 도난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 1번 보관장소 중에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보상하죠. 2번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손해에 발생하죠. 보상하죠. 3번 보관장소를 72시간 동안 비워둔 상태에서 발생한 도난 손해. 자, 도난 손해 중에 일정 시간 이상 비워둔 상태에서 도난 손해가 발생했다. 자, 그게 바로 72시간이죠. 72시간 이상 비워둔 상태에서 도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얘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번 절도로 생긴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바로 도난보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산종합보험에서 잡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잡위험이 뭐냐? 이게 바로 여기서 물어보는 문제죠. 자, 잡위험에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되느냐? 보겠습니다. 화재, 도난, 파손 등을 제외한 위험으로 우담수유, 강설, 수해, 연기, 건물의 붕괴, 누손. 자, 이런 위험들을 우리가 잡위험이라고 별도로 교재에서도 명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잡위험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가? 간혹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건물 붕괴. 화재, 도난, 파손은 잡위험이 아니죠. 6번 보겠습니다. 해지된 계획의 부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부활 시에도 계약 체결 시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신계약과 똑같습니다. 1번은 맞는 지문이네요. 2번 계약 부활 시에는 해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체 보험료를 납입해야 부활이 됩니다. 자, 여기서 연체 보험료만 납입하면 부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체 보험료 플러스 연체 이자까지를 함께 납입을 해야 부활 요건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면 부활이 된다 그랬으니까 연체 이자는 언급이 없죠. 일단 2번이 틀린 것 같습니다. 3번 부활 후 회사의 책임은 약관에서 정한 시기부터 시작한다. 얘는 맞는 내용이네요. 4번 해지일로부터 3년. 해지일로부터 3년입니다. 요 3년이 이제 2년, 1년 이렇게 함정으로 자주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께서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1번, 3번, 4번 다 맞는 지문이고요. 2번은 연체 이자에 대한 표현이 빠졌죠. 2번이 틀린 내용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장기 손해보험의 계약 취소는 누가 하는 겁니까? 계약자가 하는 거죠.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보겠습니다. 약관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2번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번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자, 이게 3대 지킴이죠. 그죠? 자, 3대 지킴이를 어겼을 때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은 다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4번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는 취소 사유가 아니라 얘는 무효 사유에 해당이 되죠. 무효 사유. 그래서 일단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구성. 자, 보험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성이 된다. 자, 순보험료가 뭡니까? 순보험료. 순보험료가 바로 위험보험료 플러스 저축보험료가 바로 순보험료죠. 그죠? 그래서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그 다음에 부가보험료로 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일단 틀렸고요. 2번 순보험료는 설계사 모집 수당, 수수료 등 신계약 시 필요한 재반 경비로 사용한다.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니까요. 요거는 신계약비, 부가보험료 중에 신계약비를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도 틀렸네요. 3번 저축보험료는 보험계약의 중도 해지 시에 해약 환급금의 재원이 된다. 얘가 이제 맞는 표현이네요. 그게 바로 저축보험에 대한 설명이죠. 위험보험료는요. 사고 발생 시에 이제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 지급 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것이 위험보험료. 그죠? 그 다음에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의 재원이 되는 것이 저축보험료. 이렇게 됩니다. 3번이 일단 맞는 지문이네요. 4번. 장기손해보험의 순보험료는, 예, 나오네요.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제가 구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각각의 설명에 대한 보기로 옳은 것은, 자, 보기 내용 한번 보죠. 가,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 방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위험보험료죠. 그죠? 위험보험료. 1번과 3번이 일단 가가 맞는 내용이네요. 나, 보험계약의 해약 환급금 또는 만기 환급금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는 저축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뭐 8번 문제하고 비슷한 내용의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의 세제적격 효과. 자, 연금저축보험에서 세제적격 효과는 시험 문제에 뭐 늘 나오는 문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물론 뭐 다양한 형태로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세제적격 요건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가운데 가입 대상. 자, 세제적격 연금저축의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가입 대상의 제한이 없다. 가입 대상의 제한이 없죠. 예전에는 이제 만 20세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가입 대상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폭이 넓어진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내용 보겠습니다. 연금소득의 종합소득 합산과세 기준. 자, 연금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냥 분리과세 끝나죠. 그죠? 근데 일정 금액이 이상이 되게 되면 종합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합산과세를 해야 되겠죠. 자, 그 금액의 기준이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이 공적연금과 합산하여 1,200만 원. 자, 이런 거 내용 전혀 없습니다. 2번.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간 연금 수령 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제 얘가 일단 정답이죠. 그래서 뭐 다른 것도 포함 안 됩니다. 3번 같은 경우에 한번 보죠.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자, 이런 표현들 다 틀린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런 거 다 해당이 안 됩니다. 4번.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간 연금 외 수령금. 연금 외 수령금액이 다 아닙니다. 그냥 순수하게 연간 연금 수령금액이 얼마?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 인출 순서를 맞게 연결한 것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퇴직연금 계좌에서 금액을 인출을 뭐 여러 번에 나눠서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는 일단 과세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퇴직연금 가입자 입장에서 뺄 때 어떤 것도 빼겠습니까? 과세가 안 되는 것부터 빼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과세 제외되는 금액, 그 다음에 이연 퇴직소득, 그 다음에 그 밖에 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금액의 순서대로 인출 순서가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행정상의 민사상의 책임, 행정상의 책임이 있었죠. 아닌 것은 어떤 게 행정상의 책임입니까? 범칙금이 부과된다든지 면허가 취소가 된다든지 면허가 정지가 된다든지 이런 것이 행정상의 책임이죠. 사용자 배상 책임은 뭡니까? 얘는 민사상 책임이죠. 민사상 책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간혹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동차 사고로 인한 민사상 책임이 아닌 것은 아니면 뭐 책임의 분류가 다른 하나는 뭐 이렇게도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14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의무보험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의무보험 종합보험 있죠. 임의보험. 자, 1번 대인배상 완 대물배상을 말한다. 맞죠? 의무보험은 대인배상 완 플러스 대물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번 일단 맞는 지문이고요. 2번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자,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거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야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의무보험은. 3번 피해자 1인에 대한 보상 한도는 실제 손해 범위 내에서 무한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한하죠. 대물배상은 2천, 대인배상 5화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냐, 부상이냐, 후유장애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최대 뭐 1억 5천, 그 다음에 3천, 1억 5천 뭐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유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한 아닙니다. 4번 의무보험은 중복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의무보험이 중복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보상 자체가 유한하니까 이제 둘 다 뭐 3개, 4개를 가져갈 이유가 전혀 없겠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덤프트럭, 4번 이륜자동차. 자, 이거 성격이 조금 다른 게 있죠. 그죠? 승용, 승합,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자동차의 범위에 해당이 되지만 덤프트럭은요. 구종건설기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자동차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구종건설기계에 해당되는 덤프트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자기 차량 손해, 자기 차량 손해, 자손이죠. 담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전쟁, 폭동 사태로 인해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전쟁 폭동은 보상하지 않죠. 2번 피보험 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보상하죠. 이건 뭐냐? 일부 도난은 보상하지 않는다. 이거 맞죠? 3번, 거기 3번이네요. 피보험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부분품, 부속기계만의 일부 도난은 보상하지 않는다. 이거 다 맞는 표현이죠. 4번 태풍으로 인한 차량 침수 손해 보상하죠. 근데 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태풍으로 인한 차량 침수 손해 자손에서 보상합니다. 자, 17번. 우리 첫 번째 시간 마지막 문제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의 보상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죠. 자, 김영피 보험자 갑이 운전하는 A 차량,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네요. 자, A 차량에 갑의 친구 을병이 함께 타고 가던 중 책임보험, 대인배상 완에 가입하지 않은 B 차량의 중앙선 침범 사고로 갑, 을병이 모두 사망을 하고 A 차량이 파손된 사고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죠. 1번 갑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차량과의 사고죠. 그래서 사망했기 때문에 갑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을과 병은 어떻게 됩니까? 을과 병은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이
지금 종합보험이 가입이 돼 있죠. 그래서 갑의 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에서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번, 3번 일단 틀렸고요. 4번, 갑의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비. 파손에 대한 수리비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과 관련이 없죠. 예, 그래서 재산 손해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에서 보상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4번도 일단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기출문제 우리 풀이 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